여러분 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고 피가 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그랬듯이 현장 리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제가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 보면 대부분이 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이제 현장을 리뷰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저희 구독자 분의 집을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 유튜브를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서로는 너무 길었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되게 젊으신 신혼부부신 것 같아요. 근데 첫 집을 이제 내 집을 장만하신 것 같아요. 내 집을 장만하시면서 이제 이 내부 인테리어를 그렇게 크게는 안 하시려고 했는데, 또 정 실장을 만나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공사 범위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이쁜 현장이 탄생됐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출발! 여기는 안양에 있는 이제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이 30평대 아파트는 제 영상을 보시다시피 대부분 구조들이 신축 아파트와는 달리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른쪽에는 당연히 신발장이 들어갈 거예요. 신발장은 무광 페트 소재로 제작을 했고, 이제 손잡이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죠. 손잡이가 없는 푸시 타입으로 제가 설치를 했는데,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는 푸시 타입이에요. 그래서 닫아놨을 때는 이 벽면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게 장점이고요. 하부에는 제가 많이 하죠, 간접 조명을 은은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에 보시면 하부에는 수납장으로 제작을 했고, 수납장 위쪽으로 보시면 통유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8mm 짜리 강화 유리를 써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통유리로 해놓으면 거실 쪽이나 내부 모습이 보이는 장점도 있고, 이게 또 유리가 8mm 정도로 두껍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이제 소리가 저 집 안으로는 잘 안 들리는 방음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양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뚫려있는 개방감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30평대 구조에서 이런 중문 공간을 만드니까 굉장히 좀 넓어 보이면서 실용적이고, 요즘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수납장까지 완비를 했습니다. 수납장 상부에는 서랍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하부에는 신발을 수납할 수 있게끔 여닫이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위에는 뭐 차키나 간단한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선반으로 또 돼 있고, 이 중문은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중문이죠. 삼연동 슬림 중문입니다. 유리는 모루 유리를 넣어놨고요. 들어가 볼까요? 자, 거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 또한 필름 작업을 해드렸는데, 이 색깔이 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살짝 아이보리나 베이지, 그리고 그레이처럼 보이면서도 은은한 현관에 정말 잘 맞는 필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부도 한번 보실까요? 60cm에 60cm짜리 포세린 타일입니다. 이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패턴이 테라조 패턴을 사용을 해서 연그레이 바탕에 테라조 이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굉장히 세련됐네요. 거실로 들어오게 되면 바닥에 있는 색깔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바닥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LG에서 나오는 강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카라멜 오크라는 제품입니다. 색상이 브라운 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한 티크 톤도 아니고 그 사이 톤이에요. 근데 저는 잡았던 컨셉이 화이트의 우드 컨셉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는데, 이 바닥이 굉장한 무게감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해놔도 뭔가 붕붕 뜨는 느낌이 나지 않고 있어요. 거실 공간은 기존에 이제 거실 분합창이 있던 거를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베란다까지 쓸 수 있게끔 거실 확장을 했습니다. 거실 확장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벽체가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라서 철거를 할 수 없었던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그래도 뭐 이 부분이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에어컨 배관을 이제 이 바닥 쪽으로 매립을 시켜놨고, 에어컨을 세운 다음에 이 남아있는 조그마한 부분에 간단한 선반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층고가 되게 높은 아파트여가지고 이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천정 위의 공간이 일반 아파트보다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천장을 보실까요? 기존에 있던 거실 천정보다 베란다 천정이 월등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층이 지는 단차를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접등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등박스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높았던 천정을 유지를 하고 거실에서 나오는 천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 단차에다가 간접등을 매립했는데 굉장히 뭔가 모던하면서도 더 은은한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 천정에 간접등을 매립했고, 이제 제가 딱 위치해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 소파가 놓여질 예정입니다. 소파가 놓여질 윗공간도 등박스를 은은하게 만들어서 소파부터 작은 방까지 등박스를 라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 부분에 T5라는 간접 조명을 매입했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나오니 사실 메인 등인 이 3인치 매입등을 꺼놓고 T5가 들어가 있는 간접등만 켜놔도 굉장히 이 집이 밝아요. 밝다고 눈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은은하게 밝습니다. 이 아파트도 역시나 정말 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요. 그거는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 쪽에 걸 수가 없고, 또 이 아파트 내부에 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저도 문제가 되지 않죠. 가시죠. 안방 베란다로 나가는 문 쪽에는 터닝도어를 달아서 단열 효과를 주었고, 오른쪽에 있는 안방 분합창을 줄여서 실외기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외기실 안을 볼까요? 실외기실 안에는 붙박이 도어로 문을 만들었고, 이 안에는 또 루버 셔터를 제작을 해서 실외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외기도 수납을 하고 또 선반이 있으니 또 안 쓰는 살림살이를 수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죠. 주방 공간을 가기 전에 이 작은 방에 있는 문선을 한번 보실까요? 문선이라고 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문선이 굉장히 슬림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소리가 다르죠? 그냥 시멘트 벽면이 아니라 석고보드라는 합판을 전체적으로 다 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치면서 이 문선을 얇게 9mm로 뺐는데 제가 굉장히 디테일을 챙긴 부분이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석고보드 합판을 벽체에 다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선 자체가 얇게 나올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6전이나 8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구독자분들 집을 한번 보실래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입구방은 기존에 베란다가 있던 부분도 똑같이 철거를 한 다음에 이중창 KCC 겁니다. KCC 이중창을 설치해 드리면서 이 하부 쪽에는 또 단열 작업을 하고, 또 상부에는 천장을 만들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 베란다 확장을 했던 것처럼 베란다 층고가 높아서 그 단차를 이용해서 간접등을 은은히 넣어놨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낮이어서 이 분위기가 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밤이 되면 이 메인 등을 꺼도 이 간접등 망원로도 이 부분을 은은하게 쓸 수 있어서 이 작은 방은 서재방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등으로 사용한 제품은 원형등인데 이런 싸구려 원형등이 아니라 테두리에 살짝 간지가 들어가 있는 조금 유니크한 원형등을 넣어드렸어요. 저는 굉장히 이 등이 이쁜 것 같아요. 60W 짜리거든요. 작은 방에도 밝혀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제 뒤쪽으로는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밋밋한 벽면에 스테인리스를 포인트로 한번 주어봤어요. 벽면에 제가 아까 전에 석고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석고 작업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스텐 마감재를 껴서 살짝 밋밋한 벽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 집 전체적으로 짙은 우드톤과 화이트 그리고 이런 무광 스텐이 포인트입니다. 주방으로 갈까요? 싱크대는 상부장은 없이 그냥 선반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반을 제작하면서 이 하부 쪽에 또 간접등을 매입을 해드렸고요. 침리 후드를 활용함으로써 요리를 했을 때 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커다란 스테인리스 침리 후드를 선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은 무광 화이트 패턴의 아이보리 색상의 상판을 적용시켜 드렸고요. 제이스토리에서 많이 하는 상판 두께는 24T짜리 24T짜리로 적용을 해드렸고, 지금 여기 이 칸이 비어있죠. 이 칸에는 식기세척기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수대 아래쪽에만 이렇게 여닫이, 나머지는 다 서랍장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사실 여닫이가 편하신 분들이 있고 서랍장이 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는 소비자분께서는 서랍이 편하다고 하셔서 개수대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랍장으로 다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때 댐퍼가 다 작동이 되는 서랍형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후드와 상판 사이 이 벽 타일은 이게 망사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이 32mm에 145mm짜리 굉장히 작은 망사 타일로 선택을 해드렸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매지도 회색을 고를지 백색을 고를지 고민하다가 전체적인 컨셉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백색 매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키 큰 수납장을 제작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오른쪽 부분이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깔끔한 주방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좀 불필요한 공간을 키 큰 장으로 아예 만들어서 이 안에까지 수납이 다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내부에 잘 쓰지 않는 살림살이나 그릇들을 안으로 넣어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깊게 제작을 해드렸는데,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구조죠. 이 아파트는 총 거실, 작은 방, 그리고 이 주방 공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총 확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도 샤시가 아닌 일반 방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과감히 철거를 하고 기존에 있던 날개벽도 철거를 했는데, 이 날개벽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물어봐서 비내력벽으로 판단이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부가 더 넓어지게 되겠고요. 이 넓어진 개구부를 살짝 라운드를 통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치는 아니고 반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감은 앞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짙은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집 컨셉과 딱 알맞는 색상이고요. 주방에 있는 선반이랑 같은 필름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주방 베란다 쪽에는 왼쪽으로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재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랑 옆은 가벽입니다. 가벽으로 이 냉장고 틀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주방 베란다 쪽은 똑같이 이중창을 적용을 시켜서 단열 효과를 주었고요. 기존에 계량기가 있던 자리입니다. 계량기가 있던 자리인데 그 공간에 하부장을 간단하게 짜서 하부 쪽에는 전자레인지를 놓고 상부에는 밥솥을 놓는다고 하셔서 콘센트도 제 위치에 하나씩 만들어 드렸어요. 아 참,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를 절대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계량기를 잠깐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계량기에서 저 뒤쪽에 작은 방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배관이 있습니다. 천장을 한번 보실까요? 가스 배관인데 가스 배관은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부분을 나중에라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놔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옷방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짜드리고, 그리고 이 공간에 숨어있는 세탁실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작은 방 들어오면 기존에 북박이장이 체리 색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을 전체 철거하고 다시 장을 짜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신 거울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끝까지 이 벽면에 매입해 드렸습니다.
방문해서 들어오면 바로 왼쪽으로 붙박이장을 또 제작을 해드렸는데, 이 공간 안에 최대한 수납장을 많이 넣고 싶어 하셔가지고 동선에 좀 어긋나지 않게 장을 배치를 해드렸고, 세탁실로 가볼까요? 세탁실 문은 일반 샤시 문이 아닌 폴딩도어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샤시 문으로 제작하면 이 공간이 창 두 짝으로 나뉘어서 열리는 부분이 너무 작을 수밖에 없어서 세탁기나 건조기가 들어갈 때 불편할 것 같아서 폴딩도어로 제작을 해드렸고, 이 폴딩도어 문을 열면 한쪽으로 다 밀 수 있기 때문에 빨래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이 베란다 공간이 더 넓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주방 쪽에 냉장고를 배치했던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오른쪽 벽이에요.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가 가벽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통통거리는 소리인데, 이 가벽 바깥으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하부 쪽에는 세탁기를 놓고 상부 쪽에는 건조기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타일 단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간단하게 건조기에서 넣는 그런 빨래거리가 아닌 이렇게 걸어서 말려야 되는 빨랫감을 할 수 있게끔 빨래 건조대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기존의 욕조형에서 똑같이 욕조형으로 바꿔드렸고요. 전체적인 컨셉은 벽면에 있는 타일들은 연한 그레이, 근데 사실 그레이도 아니에요. 베이지와 그레이의 중간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광 소재로 제작을 했고요. 바닥도 벽 타일과 가장 어울리는 타일로 매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포인트라고 하면 상부장인데, 이 상부장을 변기에서부터 이 세면대가 있는 구간까지 통장으로 제작을 했고, 이 마감은 거울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거울 마감이 대부분 이거 미닫이잖아요. 저는 플랫장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런 갖가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랑 위에서 은은하게 간접 조명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접정을 또 매립해 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조도가 살짝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이 전구 색상의 3인치 매입등을 사용을 했고요. 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이너스 투피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 수건거리나 휴지거리 이런 집기류는 무광 스텐으로 한번 선택을 했는데, 보실까요? 그러면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안방으로 가보시죠.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살짝 아늑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한 벽면을 붙박이 장식으로 깔끔하게 채우고, 이 위에 간접등이 보이시죠? 이 간접등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짠! 매입 전동 스크린이 내려왔을 때 은은하게 비추기 위해서 간접등을 넣어놨던 겁니다. 사실 이 안방은 영화관이나 다름없어요. 전동 스크린을 천장에 매입시킴으로써 깔끔하게 연출했고, 뒤쪽에는 또 수납장이 있으니 또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침대 헤드가 있는 부분에 빔 스크린을 달아서 빔 프로젝트가 스크린 쪽으로 영상을 쏴주면 드라마, 영화, 예능, 거실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도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의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을 사용했고, 똑같이 이 플랩장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 플랩장 상부랑 하부에서 간접 등이 나오고, 이것도 통유리로 제작해서 수납장이 있습니다. 참, 여기는 샤워를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건식으로 쓰신다고 하셔서 하부장을 제작해 드렸는데, 이 하부장 색상은 집 분위기와는 살짝 다른 밝은 우드톤으로 연출을 했는데 굉장히 이쁘죠. 상단에는
싱크대 상품과 동일한 걸 올렸고, 그리고 세면대도 탑볼 세면대를 해드려서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또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나요? 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 소비자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의견도 너무 많이 주시고 공사하는 내내 정말 재밌게 공사를 했던 현장인데요. 첫 집을 마련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셨던 만큼 이 공간에서 좋은 추억, 이쁜 추억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실장의 항상 옆에서 응원해 드리겠고요. 지내시면서 또 AS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잘 받을게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부분이죠.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고 분명히 궁금해 하실 텐데 총 공사 비용은 대략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총 공사 비용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 3군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KCC 제품으로 샤시를 교체했고요. 방문, 문틀, 마루, 도배, 조명,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손을 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보일러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용인점을 개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 응원에 보답하고자 다른 영상들도 정말 재밌게 찍고 더 좋은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정 실장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